네, 코스피 지수가 3,110선 돌파를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15개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눈에 띄네요.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신고가 행진 이어나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페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고요. DLENC의 경우에 같은 건설, 원전 모멘텀 받는 종목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제주은행 여기도 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합작법인 설립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제주은행 자체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주은행이 이제 신한은행 계열사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 8곳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제주은행도 실질적으로 이제 더 좋은 비중과 더불어서 좀 약간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밸류 체인에 좀 약간 속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시세는 이제 어제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데 오늘 위쪽에서 소위 얘기하는 좀 윗골을 좀 달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 이제 시중은행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그다음 시티은행 등 해서 8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디지털 자산 사업을 진출을 한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진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테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포트에 한두 개 정도 없으면 굉장히 좀 약간 서운한 그런 시절인데 일단은 당장 어떻게 진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거예요라고 직접 밝힌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언제 어떤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이 8개의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지, 일단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 일단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당장 설립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올해 말에 이제 설립을 해서 내년 초서부터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가시화를 하겠다. 근데 지금 은행권들은 이제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권의 어떤 실적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론자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은행들 실적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존의 은행에 절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업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주은행이 신한은행 계열이긴 하지만 더존비전이 올해 이제 4월 달에 제주은행이 단기 급등했다가 좀 약간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존비전이 이제 제주은행 지분을 15% 이상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14.99%를 570억 주고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단독으로 2대 주주로 올라왔었죠. 제주은행의 특성을 보면 물론 제주은행이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주도 위주로 있지만 부산에도 좀 있고 한데 제주도가 이제 주 영역 구역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소상공인이나 개인들 위주로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 더존비주원의 어떤 ERP 뱅킹이라고 해서 더존비주원은 우리나라에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의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대출하러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대출 심사잖아요. 기존의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꽉 확실히 알고 있는 이제 더존비전의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제주은행이 ERP 뱅킹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다운되고 있었던 실적이 좀 우상향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4월 달에 급등했을 때가 이제 더존비전이
570억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참여를 했을 때 일단 뭐 제주은행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세가 좀 높게 나왔던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오르는 것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은행들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합작법인 관련된 모멘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너무 뭐 관련주도 사고 싶으셔서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페이보다는 결제 시스템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돈은 굉장히 많이 벌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옥석을 좀 가리는 어떤 뭐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페이주들이 어떤 상승세는 높게 나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올라갈 주식군들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그야말로 핫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ISC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인데 현재 구간 13% 이상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지금 양 대장이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ISC가 어제까지는 사실 시세가 거의 안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현재 한 14% 정도 과거로 치면은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어떤 다른 뭐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보다도 새로 ISC에 관심이 있어서 5% 이상 사모은 주주가 이제 시장에서 기사화가 되고 있죠. 어느 쪽이냐면은 이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노르겐뱅크가 이제 ISC 주식을 이제 장내 매수를 통해서 네. 5.03%를 보유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5%가 넘으면 이제 그 주식을 그 기업의 주식을 왜 샀는지 공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공시가 일반 투자가 있고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순 투자는 그냥 뭐 올라갈 것 같아서 뭐 샀습니다. 뭐 좋아 보여서 샀어요. 이런 게 이제 단순 투자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근데 일반 투자, 그 다음 단계 일반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단순 투자보다 한 단계 높다라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그 회사에 좀 약간 그 좋은 점이나 안 좋은 점들을 좀 약간 소위 얘기해서 참견을 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이제 일반 투자들, 주주총회에서 굉장히 좀 약간 센 발언들을 하는 게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참여라고 밝힌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경영 참여를 좋아하죠. 이 어떤 지분 경쟁이나 이런 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노르웨이 중앙은행 노르겐뱅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단순 투자예요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냥 뭐 ISC 주식이 좋아 보여서 샀어요. 이렇게 밝힌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실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가는 이제 실적이 뭐 상당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프라이즈가 할 정도로 23년도에 100억대 영업이익에서 24년도에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었죠. 물론 작년에 하반기 주가가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ISC 주주 입장에서는 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뭐 굉장히 억울했던 한 해가 24년도인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뭐 상당히 좀 주가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에서 ISC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어떤 섹터라고 해야 될까? 이제 리노 공업이랑 사실 ISC가 이제 테스트 소켓 쪽에서 많이 어떤 비교를 많이 시장에서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 사실 ISC가 리노 공업을 따라가긴 힘들죠. 리노 공업은 뭐 슈퍼 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뭐 ISC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정도 인정을 받는 거고 일단 리노 공업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같은 어떤 테마라고 해야 될까 섹터에 속해 있는 ISC는 주가 흐름이 그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뭐 약간의 조정을 염두에 준다라고 하면은 뭐 리노 공업의 흐름을 좀 약간 따라가는 어떤 주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ISC의 좀 행보를 보면 메모리형 테스트 소켓에서 이제 서버나 모바일 쪽으로 어떤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버나 모바일 쪽이 상당히 고부가 가치 시장이거든요. 이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를 하면서 하반기에 어떤 실적
대한 모멘텀도 시장에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 흐름도 그에 반응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4년도 실적도 크게 반등했지만 25년도 실적 역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슈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의 어떤 그 상승에 가장 초입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좀 약간 갈려 있는 상황인데 쭉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 단기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를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수급이 좀 약간 아쉬운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데 그 양은 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어서 외국인들 수급 유지가 되고 기관 수급이 매수 쪽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뭐 좋은 주가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권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은 좀 그 어떤 테스트를 거치면서 지지 선이 확실하게 좀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좀 약간 부담스러운 주가 흐름이죠. 약간 조정 후에 하반기 어떤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고 좀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약간 러프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관심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픽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ISC의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 함께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서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 하나 포착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오셨어요? 하나투어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여행. 네. 여행주 좋게 보신 네. 이유는요? 일단 우리나라로 그 들어오고 있는 여행객들은 뭐 연일 뭐 가장 뭐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뭐 높은 치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 카지노 관련주, 그 다음에 뭐 호텔 관련주들 주가 상승 굉장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투어는 일단 뭐 들어오는 부분보다도 이제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아야지 사실 돈을 많이 벌겠죠. 이번에 이제 그 될지 안 될지 과연 될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번 정부대로 정책 중에 4.5 주 4.5일째 근무를 도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이번 정부의 어떤 들어서서 일 처리를 하는 것들을 봤을 때 4.5일째 근무 뭐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네.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사실 여행 관련주죠. 그 중에 이제 중심에 하나투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그 여행객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좀 안 좋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무항공항 좀 참사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치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뒤로 좀 미루는 어떤 그 여행객들이 계획을 했다가 스케줄을 좀 뒤로 미루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 직장인 분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 그렇죠. 그 추석 연휴 굉장히 길게 잡혀 있는 네. 추석 연휴를 이제 직장인 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당연히 여행주들이 수혜를 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실적적으로나 그 많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 봤을 때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여행객들은 그다음에 실적은 그 코로나 전 단계를 회복을 했는데 왜 주가는 코로나 전 단계를 회복을 못 해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코로나 때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자산 같은 경우를 매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치도 좀 내려가고 실적은 올라왔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돈을 벌어서 채워놓으면 되는데 과거에 코로나 전 단계의 어떤 그 하나투어도 이제 명동에 있던 호텔도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매각을 하고 일단 그러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내수적으로는 뭐 호텔주들, 카지노주들이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여행객들이 이제 성수기도 이제 3분기, 2분기 후반, 3분기 초반에 이제 여행 극성수기죠. 하나투어 실적 개선도 한번 좀 기다려볼 필요성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도권에서 하나투어 올해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주가는 거의 못 올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황인데 안 올랐으니까 이제 관심을 뭐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안 놀랐습니다. 여행 그 호텔주들 반만 따라갔어도 사실 이 선을 넘었을 텐데 지금 선을 그어놓은 곳은 작년에 고점이에요. 작년 고점 7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투어 가격이 이제 5만 원대 중반이죠. 바닥은 확실하게 잡아놨고 이제 보통 증권가에서 이제 실적 추정치가 나올 때 그냥 단순히 뭐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근거를 감안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굉장히 좋고 역대 온기 실적도 최고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수급은 그냥 딱 눈으로 보여지듯이 너무 극명하죠. 기관들 수급은 계속적으로 매수, 외국인들 수급은 좀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관 수급을 따른다라고 봤을 때 뭐 기관 수급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그냥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으니까 음봉에서 양봉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55,000원, 55,500원 전후는 뭐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작년 고점 아까 잠깐 차트에서 같이 봤던 선 그어져 있는 7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지금부터 한 10% 정도 밑에 구간인데 한 5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여행 업종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10월에 또 역대급 황금 연휴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